눌렀죠? 지금 들어가요? 이제 한번 체크. 자, 이제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보충 설명. 자, 지금 이러한 히스토리,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탑 클래스와 우리 한국의 탑 클래스에 대한 기술의 차이점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어떠한 기술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제 유튜브에서 일본 그 작년에 기선전 했던 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일본 61회 요번에 다녀온 그 전일본 기술선수권대회 탑 30에서부터 한번 좀 분석해서 또 올릴 건데, 여기 오늘 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 보충 설명에서 지금 아까 중력이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대비해서 내가 그거에 맞게끔 스키를 타려면은 편안해요. 편안하고 또 속도가 나도 좀 덜 나한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약간의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또 약간의 근력이 좀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거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되게 중요한 사건은 센터 포지션이라는 게 꼭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키 자세를 설계하려면은요, 특히 최근에 이 스키가 좀 속도가 나고 어떠한 그 조정력보다는 좀 활주력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활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어눌하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유튜브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옛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그런데 한번 나중에 좀 기회 되면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스키를 가리키거나 지도할 때요, 뭐 이런 빨간 색깔, 이런 뭐 중력,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가 레벨 2 검정이나 3 검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스키를 좀 잘 타시는 분들은 들 중에서 우리나라 교본이나 안 그러면은 해외 교본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냥 다 여기서 야 이랬더라, 야 요거 얘가 일본 데몬 뭐 얘가 이거 하네, 또 우리나라 누구 데몬이 뭐 이거 한다더라. 그래서 야 바깥발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안쪽 발을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좀 필요로 한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중력이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요. 중력은요, 우리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한테 받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그러한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받는 힘이죠. 근데 이 힘은요,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잘 몰라요. 근데 이 힘을 좀 알려면은 헬스클럽 가서 우리 거꾸리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한 1분, 2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으면 막 머리에 피 쏠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중력의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힘의 에너지거든요. 그게 뭐 수치상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9.8 뉴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잘 사실 느끼지는 못하죠. 근데 중년이 되면 될수록 많이 또 느껴요. 야, 중력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이렇게 다 처지고 뭐 해가지고 막 피부과 가서 이렇게 주사도 맞고 해서 다시 이렇게 리프팅하고, 이게 사실 중력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발전돼서 이렇게 아래로 피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건데, 이 중력의 힘을요, 잘 이용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우리도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물체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중력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어디 계세요? 사무실? 아니면 집? 뭐 어디, 뭐 전철? 운전?
자, 여러분 공간에 가만히 있다라고 하고 순식간에 그 공간에 중력이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한순간에. 자, 지금서부터 생각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중력이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안 들리는데요? 떠 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 맞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가 한순간에 공중에 빵 떠버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질서가 없어져요. 자, 중력은요, 우리 지구상에서의 한편으로는 좀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커피를 들었는데 이 커피를 놨었을 때 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밑으로 아래로 당기니까 이게 물체가 가만히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중력이 없게 되면 이게 순간에 빵 뜨면서 막 질서 없이 막 움직이게 되죠. 내가 돌을 여기다 놨으면은 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 어떠한 중력은 질서를 좀 잡혀주게 되는 거고, 중력으로 인해서 좀 건물들도 다 나란히 잘 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없게 되면은 모든 물체가 이렇게 뜨면서 좀 질서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중력을 그럼 스키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들인데요. 중력은요, 운동선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의 동그란 지구상에 중력이 다 9.8로 동일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 예전에 올림픽 했었을 때 밥 비몬이라는 그 넓이뛰기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에 멕시코 하면서 밥 비몬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많이 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성적이 아닌데 왜 그러지라고 해서 스포츠 학자들이랑 물리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봤더니, 멕시코의 어떠한 멕시코 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죄송합니다. 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멀리뛰기 선수 밥비몬 이곳이랑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랑 이집트 카이로랑 캐나다 몬트리올, 그 다음에 오슬로, 그 다음에 헬싱키, 모스크바, 이런 데는요, 9.8보다 중력이 좀 낮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을 던지면은 어느 정도 볼이 가서 아래로 떨어질 이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보다 그냥 좀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기력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중력을 과연 그럼 스키 쪽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중력은요, 아래로 그냥 세로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수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수직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 물리학자 선생님 계시면은 제가 요거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그냥 수직축, 그냥 라인 오브 그래비티나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사과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 이렇게 돌아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래로 무조건 수직으로 떨어진다. 모든 물체가 다 수직. 자, 비 올 때, 소낙비 올 때 하늘 쳐다보면 똑같아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명의 사람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장 센터와 수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게 누구냐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1번입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자, 사람의 체형은 사실 이렇게 머리서부터 해서 아래까지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 배도 나오고 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물체 자체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1, 2, 3, 4 중에서 정말 중력 라인으로 수직으로 잘 떨어져 있게끔 서 있으신 분은 바로 3번, 4번, 1번, 2번입니다. 2번. 자,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오랫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비틀어져 있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약간 뒤에 가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앞쪽에, 발 앞쪽에 이렇게 중심 이동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뒤쪽으로도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2번처럼 정확하게 센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사실, 중력에 잘 서 있고 수직으로 제가 잘 서 있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었을 때는 되게 좀 편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중력이라는 거는 이 그림들은 뭐 일상 그쪽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게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요 라인이 좀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원래 이 라인이 이제 요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동그란 것도 좀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원래.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스키 포지션 잡을 때 슬로프 중력의 힘의 세로예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이 자세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게 옳게 얘기하면 센터 포지션인데, 작년에 이걸 발표하기 전에 제가 미국인가 캐나다, 구글에 들어가서 미국인가 캐나다 코치 라이센스 자격증 따는 그 매뉴얼에 갔더니 매뉴얼의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떠 있죠. 점프를 했죠. 점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 스키하고 스키 부츠 사이에 그다음에 정확하게 명치 사이에 이렇게 딱 수직으로 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라인으로 그대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흰색은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이랑 그쪽 그 코치 그 매뉴얼에서 이렇게 흰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를 그대로 캡처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 20년 전에 나온 그 이야기인데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중력을 이용한 그라비티 포지션. 자, 이게 예전에 나왔었던 거였고, 척추와 골반과 견갑대가 여기에요. 여기 등 이쪽에 견갑대의 뉴트럴을 자연스러움을 계속 인지하고 유지하면요, 지구 중력선에 내 몸의 골격과 골격근을 최대한 이상적인 상태로 정렬을 하고 근육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지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를 타는 동안에 편안함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스키를 타면서 계속 불편해하거나 내가 관절이 아프거나 막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어떠한 중력을 이용해서 관절을 잘 정리정돈을 시키는 게 이제 우선적인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세 번째 쪽에 중력축은 정직하게 보면은, 자,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 정수리, 여기 척추, 그 다음에 선골을 통하는 축에 있고, 측면에서 보면은, 카메라 측면에서 보면은 정수리,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뒤편, 발 뒤꿈치를 통하는 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을 잘 정리정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요즘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키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척추와 선골을 통하는 축이 있고 선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골이 뭐냐면요. 여기 꼬리뼈에 8개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 구멍, 요 꼬리뼈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꼬리뼈의 방향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를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골은 골반 안에서의 그 꼬리뼈에서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그 일본이랑 외국에서 이제 계속 그 스포츠에 관련된 그 포지션, 자세에 관련된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이런 축에 관련된 중력을 수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됐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축을 이용하는 거에서 두 개의 축을 이용을 하는 이런 그 관점에서의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 하나의 축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뭐 기존에 옛날에 쇼턴 같은 경우는 막 베데르니가 막 이렇게 막 뱀처럼 막 쇼턴 하는 거가 그런 이미지인데, 그럼 이게 과연 어떤 거냐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바깥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오른발 갔다가 이렇게 축을 바깥발에서 어깨 라인까지 바깥쪽 반대편 어깨 또 바깥발에서 반대쪽 어깨 이렇게 해서 활주를 한 것이 축을 하나를 이용한 것이고요. 특히 이 2002년도에 일본 기선전에 나온 이 선수를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 축을 하나를 이용한 활주가 될 거고요. 2004년도에 일본 기선전에 나온 그 선수를 보시면은 이 그림의 이미지와 같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오른쪽 어깨, 골반, 무릎, 발목 네 개의 관절, 어깨, 골반, 무릎, 발목, 또 반대편에 어깨, 골반, 무릎, 발목 이 네 개의 관절, 네 개의 관절이 가상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가상적인 어떤 기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축을. 그래서 몸에서 이 가상적인 기둥을 만들어 놓고 축을 만들어서 스포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중력으로 수직으로 받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오토바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코너를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상체를 가만히 두고 힘만 비틀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모습 같은 코너를 들어가는데 양다리 벌려 있고 어깨도 이렇게 넓혀져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두 개 축 이렇게 양쪽을 이용해서 이런 오토바이 코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바깥의 관절과 안쪽 관절의 가상적인 기둥을 두 개의 축을 만들어 놓고 활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은 그걸 두 개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저랑도 친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 사진 같아요? 이게 사실 2000년대 초 사진이에요. 자, 이분이 2000년대 중반 사진인가 그래요. 한 20년 전 사진인데 전일본 기술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부에서 9연패 했던 그 주인공인데 니네무라 세이카라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진 보면은 어때요? 사진 봐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뭐 나쁜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깨 포인트에서 발목까지 연결되는 축의 기울기에 의한 턴을 만들기. 그래서 척추의 연장선을 양쪽 스키의 사이에 유지하고 발바닥에 바깥쪽에 체중을 싣고 활주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스키 타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활주 방식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아까 그 니네무라 세이카인데 지금 일본 데몬스트레이터 감독이죠. 히사시의 와이프세요. 부인인데 이 자세 봐도 20년 전 사진인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도 되게 세련됐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런 축의 어떤 라인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되게 좋죠.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좌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깨, 발목의 연결선 그리고 척추의 연장선이 양 스키의 사이에 잘 정렬되어 있는 모습과 턴 시작 시 발바닥에 바깥쪽에 체중을 싣고서 선다는 느낌으로 활주한다. 그러니까 되게 그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깥쪽 체중, 바깥발 쪽에, 발바닥의 바깥쪽에 체중을 싣고 선다라는 게 우리는 애진을 때 여기서 발 안쪽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카빙 넣을 때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넣을 때 바깥쪽에 넣으면서 이렇게 엣지를 넣는다. 이쪽에다가 압력을 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깊숙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관절의 바른 정렬로 세로축을 이용해서 중력의 세로축을 이용해서 활주를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뭐 물체는 무게에 대한 중심이 있고 우리 사람은 인간은 이렇게 부메랑처럼 불규칙하게 생겼으므로 여기 어딘가에 외부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딘가에 배꼽 근처에 여기 어딘가에 나와 있는데 자꾸 아직까지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배꼽 근처에 있고 중심이 위아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신체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요, 신체 운동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이 배꼽 주변에 있는 중심이 명치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는 명치 쪽으로 갔다가 이거는 뒤에 엉덩이 쪽으로 이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의 그 자세에 따라서 위치가 COM에 대한,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미국에서의 뭐 코치 매뉴얼 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에도 이렇게 하얀 라인을 그쪽에서 그린 이유가 여기가 명치거든요. 명치에서 이렇게 지금 센터까지 이렇게 발하고 발 사이를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COM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후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포지셔닝을 잘 하면은 발바닥 전체에 다 센터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고 아까 이 중력의 세로축을 내가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옆에 누구 계시면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저 보이나요? 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가 한번 눌러달라고 하고 정수리를. 그 다음에 견갑골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눌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눌렀을 때의 그 에너지가 이 밑에 엉덩이 쪽에 가 있을 때 등을 이렇게 허리를 구부렸었을 때와 척추 기립근이랑 여기 어디죠? 견갑골을 이렇게 바르게 폈었을 때와의 두 개 중에서의 차이점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잘 정렬하라는 얘기죠. 근데 간혹 스키 탈 때 이렇게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연세 드셔서 이렇게 타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펴서 잘 스쿼트하는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좀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 COM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이 위치 있죠. 여기 이렇게 포지셔닝이 이게 높고 이거 포지셔닝이 낮은데 COM의 포지션에 따라서 쓰이는 근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여기 허벅지 근육을 쓰느냐 아니면 대퇴부에 있는 근육을 쓰느냐 이렇게 좀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 이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보면은 이 무게가 W가 웨이트인데 이 무게가 정확하게 발하고 발 센터에 정확하게 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지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화살표 표시 무게가 어디에 정확하게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몇 년 전에 뭐 연맹에서 계속 발표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관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관절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보이는 여기서부터 무릎 가운데를 지나쳐서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잘 와 있게끔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되게 스키에서의 그 두 개의 축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중력의 세로축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토대가 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한번 더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정형외과 우리 그 연맹의 그 은승표 박사님 통해서 제가 이 그림을 받은 건데 여기가 전상장골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뼈서부터 해서 무릎까지 해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이런 얘기 하세요. 두 번째 발가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스키를 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분 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 저도 두 번째 발가락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라인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그렸을 때 그렇게 돼 있어야지 무릎이 안으로, 그거는 이제 무릎이 안으로 꺾이게 되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 아니고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더 안쪽으로 가니까 무게가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거지 두 번째 발가락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그래요. 이 뒤꿈치 정렬이 스키 붓줄을 신었을 때 자, 아무리 내가 막 허리도 펴고 딱 이렇게 다 했어. 다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자세를. 정리를 해놓고 잘 이렇게 포지션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이렇게 이 자세를 취해놨는데 끝에 가서 붓줄을 신고 나서 이 뒤꿈치 정렬이 이렇게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력의 세로축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못 받게 된다는 얘기는 내 몸무게를 스키에다가 실었는데 그 실은 몸무게가 이렇게 자꾸 슬라이딩이 되고 강하게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구에서의 그 세로축, 중력을 받고서 하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 때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이드 컷이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뒷부분에 이런 사이드 컷이 있고 이거를 제거했었을 때 11자로 이렇게 가면은 이런 게 요즘에 대회전 스키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 요 바인딩 꽂아 넣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엣지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스키 플레이트고요. 여기가 또 엣지고 사이드 컷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이고 이 부분은 스키 테일 부분이고 스키 바인딩을 신었을 때 이 두 번째 발가락이 센터에 올 수 있도록 스키 회사에서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 포지션을 자꾸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은 보다 편안하고 스키를 또 강하게 탈 수도 있고 약하게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강이에다가 꽉 누르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 W가 아까 무게라고 했잖아요. 이 무게가 정확하게 스키하고 스키 이 판 사이에 가운데에 정확하게 눌렸을 때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스키 안쪽에 가운데 가지고 이쪽 엣지 쪽으로 눌렸을 때에 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요 단어. 프로네이티드라고 적혀 있죠. 프로네이티드. 요거 기억하세요. 프로네이티드.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은